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아마. 열린 공간? 열린 공간은 거기는 이제 권력이라는 게 네. 만약 잡으면 우리가 안 시켜도 알아서 경찰들이 알아서 입건해요. 그게 무서운 거지. 제가 요새 지금 좀 이상한 사람 비슷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인데 저 그렇게 무서운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지면 없는 죄 만들어서 감옥 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검찰 공화국이 열립니다, 여러분. 자, 김건희 씨 녹취록 그리고 주말 이재명 후보의 연설 한 대목 차례로 들어보셨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지면 자신이 죄가 없어도 감옥에 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죠. 보복 정치, 보복 수사를 얘기한 건데요. 자, 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는 그런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응수했고요. 추미애 전 장관은 개인 SNS에 괜한 말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려서 이 검찰 공화국에 대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직접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수 장관님 SNS에 올리신 글 보니까 이재명 후보 이 걱정에 공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많이. 네. 왜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아까 녹취 네. 들으셨겠지만 네. 그뿐만 아니라 사실 그것을 이미 과거의 행동으로 보여줬다라는 발언도 찾을 수가 있어요. 이미 들으셨겠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고요. 네, 조국 장관 관련한 발언에서 예. 조국 전 장관은 검찰 개혁을 시도한 장관이고요. 또 예. 앞으로도 나아가서 검찰 개혁을 제대로 하라라고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취지를 실어서 또 임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또 그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좀 가만히 있었으면 구속시키려 하지 않았다. 네. 예. 네, 그 발언을 했죠. 네. 그것은 곧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걸 시인하는 거고요. 결국은 법정에서도 사모펀드 부분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펄쩍 뛰듯이 수사를 했지만 예. 무죄가 나왔지 않습니까? 남아있는 건 이제 표창장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도한 수사, 그것이 보복 수사, 기획 수사였다는 것을 그 발언을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예. 다음에 또 비판적 언론에 대한 보복 의사도 비칩니다. 네. 좀 웃는 듯이 조롱하는 듯이 내가 정권 잡으면 네. 비판 언론들 완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예.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실제 보이고 있는 것이죠. 예. 그리고 아까 녹음 들으셨듯이 한동훈 고위급 검사거든요. 네. 예. 근데 함부로 그냥 이름 툭 부르면서 대리인 통해서 내가 보내줄게. 또 이걸 몰래 하라. 말 조심해. 뭐 이렇게 예. 당부도 하는 그런 발언들 보면 정말 이 부부가 공작 부부 같다. 끔찍하다. 그런 예.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죠. 공작 부부다.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전에 이제 지금은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 하기로 양자 토론 하기로 이제 했지만요. 네. 그 전에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랑은 토론하지 않는다고 했었거든요. 그 네. 이유가 중범죄자 아니냐 이런 사람과는 그것도 토론할 수 뭐 없다. 확정적 범죄자라는 표현을 네. 했죠. 네네. 네. 그렇다면 이런 거 봤을 때 네. 만약에 윤 후보가 당선되면은 실제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걱정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보면 뭐 네. 없는 죄 만들어서 그런 공작이라고 하는 건 예. 없는 죄 만들거나 불법 수사를 하거나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런 걸 능히 지금까지의 행동으로 봐서 그런 사고 방식으로 봐서 예. 어떤 정적을 제거하거나 또 이 비판한 세력에게 예. 재갈을 물리거나 또는 공포를 조정하기 위해서 그런 검찰 권력을 공포 정치의 수단으로 능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예. 예측이 되죠. 그러면요 예전에 작년에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대선 후보로 이제 결정이 된 이후에 홍준표 의원이 이런 말했던 걸로 제 기억합니다. 이번 대선이
석양의 무법자 대선처럼 보인다. 아마 두 사람 중 한 사람은 선거에 지면 감옥 가야 할 겁니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네. 정말 둘 중 하나는 감옥 가려나요? 이게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만약 당선된다면,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면, 뭐, 네네. 아니요. 그러니까 공작이라고 하는 건 네네. 단순히 정적이라는 이유, 반대편에 섰다는 이유로 예, 것에 대고 그 인권 침해적인 수사를 당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고요. 예, 이제 홍준표 후보가 하는 얘기는 네. 그거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고요. 물론 그 윤석열 후보의 그런 검찰권 사유화 예, 뭐 이런 걸로 그 조국 장관도 어떤 갈등 구조에서 당했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죠. 홍준표 의원께서도. 예, 그러나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뭐 좀 근거 없이 좀 나쁜 소리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흠결로 가는 건 당연하다. 뭐 이런 전제를 깔고 하는 얘기였어요. 예. 네, 그거하고는 좀 구분이 되는 거죠. 제가 예. 말씀드리는 건 검찰권 사유화, 예. 또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 수가 없다는 것, 또 지금까지 그랬다는 것, 후보 부인의 그런 솔직한 발언 이런 예. 것들이 그렇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후보 발언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아니 그러면 그런 정권이 생존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더라도 예, 뭐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 그 부인의 그 속내가 다 드러났고요. 이 부분은 예, 사실은 부인이 우리 남편은 바보다. 내가 안 챙겨주면 못한다. 결국 모든 결정권이 예, 부인과 또 부인이 전하는 그런 무속적인 의견 이런 것들이 다 지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윤석열 후보가 집권한다면 예, 무속과 검찰이 합세해서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무검 정권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이 생겼어요. 예, 무검 정권이란 말이. 윤석열 정권은 예. 무검 정권이 될 것이다. 보복 정권이 될 것이다. 검찰과 무속의 결합이 될 것이다 하지 않습니까? 예, 법원에서도 네, 이렇게 얘기했죠. 정권을 잡으면 가만 안 둘 것이다. 내가 청와대 가면 전부 감옥에 넣어버릴 것이다. 이런 그 후보자 배우자의 발언은 예, 그들의 예. 평소 언론관이나 정치관이나 권력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국민적 관심사안이고 예, 국민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검증의 대상이다. 그래서 보도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듯이 예, 이게 법원이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그것은 그들 부부의 정치 권력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유권자가 반드시 알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이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 추미애 장관께서 SNS에 올린 글 읽어봤더니요. 네.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요. 윤석열 사단은 검찰을 떠나지 않았고 검찰 정권 탄생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부분이 있던데요. 이거 어떤 근거로 이런 말씀하신 것인지요? 실제 검사들은 뭐 7년마다 검사 적격 심사위에서 예. 부적격 판정을 받아가지고 뭐 재임용 탈락되거나 또는 네네네. 징계를 받거나 또는 국회에서 탄핵이 되거나 하는 이외에는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인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윤사단이 대체로 인사를 하더라도 어디 뭐 그 지방으로 내려간다든지 좀 흩어졌다든지 뭐 특수수사 부서와 다른 일을 한다든지 할 뿐이지 예. 윤석열 검찰 정권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그냥 있는 거고요. 실제 윤석열 그 후보자가 총장 시절에도 예. 이 전출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 임지에 가서 소임을 다 해라라고 당부를 했고요. 그래서 예. 사표를 낸 바도 없어요. 그러면요. 네. 그 김건희 씨 관련 수사 있지 않습니까? 뭐 도이치모터스도 있고죠. 그다음에 네네. 뭐 다른 것들도 있는데 김건희 씨 수사가 좀 지지부진한 이유도 이런 아직 검찰 내 윤석열 사단과 뭐 직간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아마 저한테 들리는 얘기로는 예.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 친윤 검사들이 예. 뭐 약간 겁도 주고 뭐 그런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알지 예. 그러면서 그래서 좀 다들 위축이 돼 있고 한다는 거고요. 예. 실제 결과도 그러지 않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네. 공범들은 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예, 예. 그런데 이 김건희 씨는 전주예요. 전주인 공범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검찰이 소환해도 나가지 않는다. 네, 네. 그러잖아요. 네.
네, 총장 부인인데 죄 없으면 뭐 변호사의 조력도 받을 수 있고 예.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죠. 이 공정, 법치 이런 걸 늘상 일만일만 주장들 하던데 네. 죄 없으면 당당하게 임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검찰에서 이 소환 조사 거부하는 김건희 씨 여기에 대해서 네. 조치를 달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없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해야 되죠. 그러면 예. 네네. 그 수사한 거 가지고 이 강제 수사에 들어간다든지 예. 또는 뭐 계좌 추적을 이미 했었어야 되는 건데요. 예. 네. 계좌 추적을 한다든지 인신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그런 후속 절차가 있어야 되죠. 당연히. 예, 알겠습니다. 자, 김건희 씨 통화 녹취록에 이름 거론된 한동훈 검사장이요. 네. 근데 한 검사장은 이제 윤석열 총장 퇴임 이후에는 김건희 씨와 연락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냈거든요.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김건희 씨 아까 그 초반의 녹취에 예. 대리인을 통해서 연락하라라고 하잖아요. 예. 말 조심해야 돼, 들키지 않아야 돼 이런 취지죠. 예. 그러면 앞뒤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지. 예. 그 김건희 씨가 주는 연락처대로 네. 시켜서 전달하도록 했다라는 거니까. 예. 뭐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약간 말 기술이겠죠. 네. 직접 연락한 건 맞다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예. 이 채널A 검언 유착에서 그 예. 채널A 검언 유착이 있었던 그 석 달 동안 예. 무려 330회 이상의 카톡을 주고받았고요. 예. 또 뭐 9차례 이상 전화 통화도 직접 있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알려지고 나니까 조심하는 거겠죠. 그래서 예. 몰래 해라, 말 조심해라, 들키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신신당부하는 것이 그것마저 들켰잖아요. 네. 뭐 그러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뭐 여러 차례 통화하고 카톡 이걸 여러 차례 한 것 자체가 이게 사실 당시에 그 윤석열 후보랑 통화가 안 돼서 총장이랑 통화가 안 돼서 뭐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요. 한동훈 소장은? 봤더니 이제 예. 지금 보니까 예. 그 김건희 씨가 예. 한동훈한테 자신이 연락할 수 있다. 예. 대리로 연락하면 된다라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한동훈과 굉장히 가깝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냥 쉽게 이름 부르면서. 또 예. 남편은 검찰총장직을 이미 떠났는데 떠난 이후에도 그 조직 내 고위급 검사를 자기 예. 집사처럼 마음대로 이렇게 시킬 수 있다 이런 그 과시를 하잖아요. 그걸 보면 상당히 예. 밀접하다라는 거여서 이건 상당히 그 심각하지 않습니까? 예.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이 김건희 씨 녹취록 이 보도가 처음에 MBC가 했는데 이걸 가리켜서 한 검사장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채널A 뭐 검언 유착 네. 이 말을 이용해서 권양유착이라고 또 했거든요. 뭐 권력과 양아치 유착이다 했는데 이건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걸 뭐 예. 그런 험악한 말이 아니고 이제 예. 말하는 취지를 보면 예. 그 사전 모의해서 일부러 이제 접근을 했고 그래서 정치 공작이다 이런 취지 같아요. 예. 그 김건희 씨 쪽 변호인들이 법정에서도 누차 그런 주장을 했고요. 그걸 네. 법원이 다 배척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건희 씨는 공적 인물이고요. 예. 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자와 대화를 나눴다라고 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기자와 수십 회 장시간 자발적으로 통화함으로써 이 공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얼마든지 국민의 알 권리 대상이고 보도하려는 목적도 예. 이 공공의 이익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분명하게 했어요. 그래서 그런 뭐 유착, 공작 이런 걸 다 배척한 거죠. 예. 그 김건희 씨가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그 정대택 씨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네네. 씨 그 모친하고 법정 분쟁 벌이는 분 그분 네. 증인 출석 그 관련해서 우리가 취소시켰다 이렇게 발언한 대목도 있거든요. 이게 실제로 가능한 얘기인가요, 이게요? 근데? 너무
너무나 참 그 권력관이 예. 헌법기관인 대의기관, 국회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주고 그걸 되게 자랑스러워하고요. 또 국민의힘당도 좌지우지 손에 들었다 놨다 해요. 왜 취소시켰냐 하면 예. 국민의힘당이 당 이름이 국민의힘인데 너무 예. 힘 없어 보이지 않느냐. 그래서 자신이 취소시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건 대단히 심각하죠. 이번에 그 녹음을 어제 들어보니까요. 예. 추가로 그 유튜브 방송으로 합동해서 녹음을 들을 수 있게 했는데요. 예. 김건희 씨가 그 양 검사의 사모님에게 자신이 돈을 송금해 주었다라고 자백을 합니다. 예. 그렇다면 그 당시 이분들은 그 김건희 씨의 모친과 또 양 검사는 3명이 함께 예. 뇌물성 동거래도 했고요. 네. 유럽 여행도 같이 갔어요.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이미 그 피의자로 고소가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피의자 3명의 이 뇌물성 동거래와 여행 간 것 이런 것이 그 녹음에 다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고소인이었던 정대택 씨는 예. 10년 이상 동안 이 사건으로 피해자로 그 검찰 권력에 의해서 사건도 무마돼 버리고 예. 또 김건희 씨 쪽이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수사와 재판도 부당한 영향을 미쳐서 되게 불리하게 해버리고 해서 예. 결국 제2기관인 국회에 나와서 자기 억울함을 증인이 채택이 돼서 밝혀야 될 기회를 가져야 되는 건데 그걸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국민의힘당을 이용해서 취소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예.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이들에게 이 대통령 권력이 손에 쥐킨다 그러면 국정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겠죠. 예. 이건 한 사람의 피해자이지만 네. 어떤 국민이라도 피해를 입힐 수가 있다라는 끔찍한 사례를 얘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추 장관님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인터뷰였습니다.